새벽 2시 조용한 침실에서 한 사람이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숨소리만이 규칙적으로 흐르는 이 어둠 속에서 이 사람의 뇌는 쉬고 있을까요? 정반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사람의 두개골 안에서는 깨어 있을 때보다 더 격렬한 활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십억 개의 신경세포가 동시에 발화하고 있고 전기 신호가 뇌 전체를 폭풍처럼 휩쓸고 있으며 낮 동안 입력된 수억 개의 정보가 분류되고 정리되고 있습니다. 만약 뇌의 활동을 소리로 변환할 수 있다면 잠든 사람의 멀리맡에서는 거대한 공장이 돌아가는 소음이 들릴 겁니다. 우리는 잠을 비생산적인 시간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24시간이 부족하다며 잠을 줄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4시간만 자도 충분하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면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를 알게 됩니다. 잠자는 동안 뇌가 수행하는 작업의 목록을 들으면 수면을 무시하는 것이 자기 뇌를 파괴하는 행위와 같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수면 중 뇌가 하는 세 가지 핵심 작업을 하나씩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억의 정리와 강화이고, 두 번째는 뇌의 독소 세척이며, 세 번째는 감정의 해독입니다. 먼저 기억 정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이 깨어 있는 동안 뇌에는 매 순간 엄청난 양의 정보가 입력됩니다. 아침에 본 뉴스의 헤드라인부터 출근길에 스쳐 지나간 사람의 얼굴까지, 점심에 먹은 음식의 맛부터 오후 회의에서 들은 수치까지 뇌는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정보를 흡수합니다. 하지만 이 정보들은 낮 동안에는 임시 저장소인 해마에 급하게 쌓여 있을 뿐 아직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마치 이사한 날 현관에 쌓아둔 박스들처럼 어디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분류가 안 된 채로 뒤섞여 있는 겁니다. 잠이 들면 뇌는 비로소 이 박스들을 하나씩 열기 시작합니다. 수면 중 해마는 낮에 임시 저장한 기억을 하나씩 꺼내서 대뇌피질의 장기 기억 창고로 옮기는 작업을 밤새 반복합니다. 이 과정에서 뇌는 중요한 정보와 불필요한 정보를 분리합니다. 시험 공부에서 핵심 개념은 장기 기억으로 강화하고 출근길에 스쳐 지나간 무의미한 장면들은 삭제합니다. 이 분류 작업은 주로 서파수면이라고 불리는 깊은 잠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서파수면 중에 해마와 대뇌 피질 사이에서 기억 정보가 왕복하는 과정이 뇌파 측정으로 실제 관찰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구체적인 연구 결과를 보겠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수면 연구팀이 진행한 실험에서 참가자들에게 새로운 단어 목록을 외우게 한 뒤 한 그룹은 충분히 잠을 자게 하고 다른 그룹은 수면을 제한했습니다. 다음 날 기억 테스트를 했더니 충분히 잔 그룹의 기억 정확도가 수면을 제한한 그룹보다 최대 40% 높았습니다. 40%라는 숫자의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시간을 공부하고도 잠을 제대로 잤느냐 아니냐에 따라 기억에 남는 양이 40%나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시험 전날 밤을 새워서 공부하는 것이 왜 효율이 떨어지는지가 바로 이것으로 설명됩니다. 밤새 멀리에 넣은 정보가 정리되지 못한 채 뒤섞여서 상당 부분이 소실되기 때문입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수면 중의 기억이 단순히 보관되는 것이 아니라 강화된다는 점입니다. 낮에 연습한 피아노 곡을 충분히 자고 나면 다음날 더 잘 칠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수면 중에 뇌가 해당 기억의 신경 연결을 반복 재생하면서 더 단단하게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잠을 자는 것이 연습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억 정리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 뇌의 독소 세척입니다. 뇌가 활동하면 부산물로 독성 단백질이 생성됩니다. 그 중에서도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물질은 치매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물질입니다. 낮 동안 뇌가 열심히 일할수록 이 독성 물질은 신경세포 사이에 조금씩 축적됩니다. 만약 이 물질이 제거되지 않고 계속 쌓이면 신경세포의 연결이 끊어지고 기능이 저하되면서 결국 치매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위험한 물질을 뇌는 언제 어떻게 제거할까요? 2013년 과학학술지에 발표된 획기적인 연구가 그 답을 밝혔습니다. 뇌에는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독자적인 세척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뇌척 수액을 뇌 조직 사이로 흘려보내서 낮 동안 쌓인 독성 물질을 씻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핵심은 이 세척 시스템이 주로 수면 중에만 가동된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을 때는 뇌세포가 팽창해 있어서 세척액이 흐를 공간이 부족합니다. 잠이 들면 뇌세포가 약 60%까지 수축하면서 세포 사이에 넓은 공간이 열리고 그 틈으로 세척액이 강처럼 흐르면서 독소를 쓸어냅니다. 이 발견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잠을 자지 않으면 뇌의 독소가 제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단 하룻밤의 수면 부족만으로도 뇌의 베타 아밀로이드 축적량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이 치매 발병 위험을 높인다는 역학 연구도 다수 발표되었습니다. 하루 6시간 미만으로 자는 사람은 7시간에서 8시간을 자는 사람에 비해 치매 발병 위험이 최대 30% 높아진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잠을 줄여서 번 시간이 결국 뇌를 파괴하는 데 쓰이고 있었던 겁니다. 4시간 수면을 자랑하던 사람의 뇌에서는 매일 밤 세척되지 못한 독소가 조금씩 쌓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작업은 감정의 해독입니다. 낮 동안 경험한 감정적 사건들은 밤에 잠을 자는 동안 재처리 됩니다. 특히 렘 수면 단계에서 뇌는 감정 기억을 다시 재생하면서 그 감정의 강도를 낮추는 작업을 합니다. 낮에 누군가에게 심하게 화가 났던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날 밤 충분히 자고 나면 다음날 아침에는 같은 일이 떠올라도 감정의 격렬함이 줄어들어 있는 것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것은 렘 수면 중에 뇌가 감정 기억을 재생하되 스트레스 화학 물질인 노르에피너프린이 억제된 상태에서 재생하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 화학 물질 없이 기억을 다시 돌려보는 것이므로 기억의 내용은 유지되지만 거기에 붙어있던 날카로운 감정은 둔화됩니다. 마치 아픈 기억을 안전한 환경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감정의 독이 해독되지 못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전날의 부정적 감정이 다음날까지 고스란히 이월되고 그 위에 새로운 부정적 감정이 쌓이면서 감정의 부채가 누적됩니다. 만성적 수면 부족이 우울증과 불안장애의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들은 이 메커니즘으로 설명됩니다. 잠을 자는 것이 감정의 상처를 치료하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세 가지 작업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수면 중 뇌는 기억을 정리하고 강화하며 독성 물질을 세척하고 감정을 해독합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억력이 저하되고 치매 위험이 높아지며 감정 조절 능력이 무너집니다. 결국 잠을 줄이는 것은 시간을 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억력을 잃고 뇌를 오염시키고 감정을 망가뜨리는 대가를 치르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부족한 잠을 주말에 몰아서 잘 수 있다는 생각도 뇌과학적으로 틀렸습니다. 뇌의 독소 세척은 매일 밤 이루어져야 하는 작업이지 밀려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쌓인 독소를 토요일, 일요일 이틀에 전부 씻어낼 수는 없습니다. 기억 정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요일에 공부한 내용은 월요일 밤에 정리돼야 하는데 그날 잠을 제대로 자지 않으면 이미 유실된 기억은 주말에 아무리 자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수면 부채는 이자가 붙는 빚과 같아서 갚지 않으면 점점 커지고 한 번에 갚을 수도 없습니다. 오늘 밤 당신이 잠자리에 누울 때 기억하십시오. 눈을 감는 순간 당신의 뇌는 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정리하고 독소를 씻어내고 감정을 치유하는 가장 중요한 작업을 시작합니다. 수면은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뇌가 내일을 살 수 있도록 준비하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빼앗는 것은 내일의 자신에게서 기억력과 건강과 감정의 안정을 도둑질하는 것과 같습니다.